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교육센터 김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 벌써부터 교육 시작 전 2시 이전부터 들어오셔서 저희 덕주 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번 어떤 분들 지금 접속 가장 먼저 해주셨는지 볼까요? 정훈케이님 가장 먼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윤박님 반갑습니다. 용인님 들어오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마켓 옵션 라이브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과 그리고 정보들 또는 조금 더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보충 설명에 대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저희 교육은 채팅창을 비롯해서 만들어지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지마켓 옥션 파워클릭 CPC 광고 등록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랑 1시간가량 교육받으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방송의 주제가 과연 동영상을 내 상품 페이지에 삽입했을 때, 적용했을 때 광고 전환율이 증가할까,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광고도 배워보고 그리고 전환율 측정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보고 과연 우리가 동영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봤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런 테스트 작업을 했을 때 제가 동영상을 삽입했을 때의 결과가 그 이전보다 전환율이 무려 10% 이상을 증가했던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물론 동영상에 나왔던 제 얼굴 때문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상품에 대해서 가장 소비자들이 궁금해했던 상품의 사이즈, 제 상품을 기준으로 한번 봤었는데 제가 직접 나와서 상품을 소개하고 상품에 대해서 라지 사이즈, M 사이즈, X 라지 사이즈는 어떤 소액 사이즈를 가지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5분 정도 영상으로 제 상품 페이지에 태워놓은 그 광고 이후의 결과를 봤던 게 지난주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고드렸던 건 뭐냐, 동영상 삽입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저한테는 전환율이 증가하는 거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상품과 모든 판매자가 그렇다는 아닙니다. 본인에 맞는 영상과 본인에 맞는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환율이라는 거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 광고를 적용했을 때의 전환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상품 증정 이벤트가 광고 전환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가 결론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는 이러한 전환율 측정을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광고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시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는 지마켓 옥션의 CPC라고 하는 파워클릭 광고를 설정을 해볼 거고요. 광고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내 상품 페이지, 즉 광고를 집행한 상품의 상품 페이지에 클릭하고 들어온 고객분들의 개수, 숫자와 그리고 구매를 전환된 고객의 수의 기준들, 그리고 그 광고가 얼마만큼의 광고비가 소비가 됐고 그리고 나한테는 얼마만큼의 리턴된 매출이 발생됐냐, 이런 데이터를 CPC 광고는 유일하게 뽑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CPC 광고의 세팅 방법과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의 광고의 결과를 보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어떻게 계속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내가 광고 효율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광고를 바로 중단하고 나는 이 광고에 맞지 않아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만약에 광고의 효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각 키워드마다는 다를 거예요. 분명하게 나한테 도움이 됐던 키워드가 있을 거고 나한테는 무의미한 키워드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무의미한 키워드를 제외시키거나 순위 조절을 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지만 전체적인 키워드가 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거고 그 매출 상승은 내 광고 대비한 이익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디렉님 들어오셨고요. HS님 들어오셨고요. 네, 시네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 좀 할까요? 제가 시작부터 너무 진중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인사 한 번씩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송하늘님, 오늘 송하늘님은 우리 처음 봤나요? 그쵸? 송하늘님은 처음 뵈는 아이디인 것 같아요. 갸르님? 네, 그리고 갸릉이님이네요. 제가 갸릉이 맞죠? 갸릉이. 원희님, 오신 분들은 제가 성함, 닉네임 한 번씩 다 불러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눈팅하는 건 없는데 눈팅 눈으로 찜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라이브 강의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또 이해가 됐다고,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또 댓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소하늘님이 오늘 첫 등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 채널이요, 지마켓 옥션 판매 관리 툴인 ESN 플러스에 라이브 강의가 있는 날만 팝업 공지를 띄워요. 이렇게. 그리고 그 팝업 공지를 통해서 저희 라이브 시청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매번 우리 ESN 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 있죠. 네, 여러분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과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희가 라이브 시작하는 날 오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늘 라이브 강의가 있다고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5분 라이브 시작 5분 전쯤에 여러분들 유튜브 알림 통해서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덕주 실장님이 이렇게 등장할 거니까요. 알림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예정 중인 건 뭐냐면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월부터는 여러분들한테도 문자 메시지로 저희 라이브 강의 일정을 좀 보내드릴 예정이 갖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나중에 저희가 1월에 확정되면 앞으로는 라이브를 알림이 아니라 또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 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님 안녕하세요. 경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마켓 옥션 파워클릭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1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예고 드린 것처럼 제가 광고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11월부터 현재까지 방한장갑을 여러분 라이브 교육 준비하면서 테스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광고까지 실어놨습니다. 광고는 대표적인 방한장갑, 그리고 장갑, 그리고 오토바이 장갑, 라이더 장갑, 자전거 장갑 이런 키워드의 상위 키워드만 좀 잡아놨다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보셨죠? 방한장갑 키워드가 1클릭이 얼마였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시죠? 네, 과감하게 1등을 탈환한다고 하면 진짜 1클릭 만원까지 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뭐 아래 위로 한 100원 단위로 1,100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 상품이었던 모사 브랜드가 거기 1등을 최고가 만원 정도로 세팅해 놨었죠. 10,010원이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11,090원인가요? 네, 11,090원에 시네스님이 그때 한번 보셨나봐요. 네, 그것처럼 지금 최고가 기준을 그렇게 올려놨다 이거예요. 1클릭당 거의 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집행되진 않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1,000원, 1,100원 뭐 이렇게 입찰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방한장갑 키워드로
집행을 하면 제가 전환율이 50% 이상 돼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들어온 사람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게 반응 많아지는 거야. 거의 이건 말이 안 돼요. 전 평균 전환율이 10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방한장갑 키워드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 방한장갑 키워드를 어떻게 했냐? 네, 먼저 1차적으로 순위를 좀 낮춰봤어요. 그런데 순위 낮춰도 뭐해요. 제가 10등 정도로 내렸는데도 클릭당 700원이 넘게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방한장갑 키워드 안 갖고 갈래 하고 방한장갑 키워드는 제가 파워클릭에선 제외를 했고요. 하지만 모바일 플러스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모바일 플러스의 1일 방한장갑 입찰가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박팀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 한 번씩 남겨주세요. 혹시 모바일 플러스의 방한장갑 1등 정도의 순위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세팅 페이지 가볼게요. 네, 댓글 안 올라오나요? 자, 소신있게 남겨주시면 돼요. 소신있게. 네, 소신있게. 이거는 정답이 없죠. 왜냐? 여러분이 판매하지 않는 상품군일 수 있으니까요. 네, 원인님이 12,000원 해주셨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12,000원 정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자, 그러면 리군님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마켓이라고 하는 이 쇼핑몰에서요, 방한장갑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이 8개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8개, 이게 파워클릭이고,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하는 이 8개 상품이 파워클릭 동생격에다가 하는 라이트라고 했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순위를 뭐 2등이나 3등으로 입찰하시고 낙찰받았다라고 하면 그 낙찰가가 얼마이며 낙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배워볼 거예요. 자, 화면을 잠깐 따라가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페이지는요, 지마켓 광고를 적용하는 페이지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댓글로 이 페이지 어떻게 가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지마켓 PC로 들어가시는 게 좀 편리하세요. 지마켓 PC로 들어오셔서 스크롤 밑으로 내려보시면 판매자 서비스라고 하는 작은 메뉴가 있죠. 거기에 판매자 광고샵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자, 메뉴 상단 메뉴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지마켓 광고 입찰하고 파워클릭 광고 입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되게 빠르게 보여드렸던 것이 지마켓 광고 입찰 중에 검색 광고, 그 중에 모바일 플러스 광고였던 거예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라는 요 메뉴를 이용할 거예요. 들어가 볼까요? 네, 질문 또 보겠습니다. 방한장갑 키워드를 적었을 때 관련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구매자들이 그 연관 검색어를 클릭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방금 지마켓의 검색창에 방한장갑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나오는 연관 검색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연관 검색어. 그 연관 검색어를 소비자분들이 직접 진짜 클릭을 해서 검색해서 클릭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밑에 나오는 이 연관 검색어는 시스템 방향이 아마도 파워클릭에 있는 연관 검색과 동일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보셨던 모바일 기준에서 방한장갑이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3M 방한장갑, 작업용 방한장갑, 아넥스 자전거, K2 방한장갑 이렇게 지금 연관 검색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연관 검색어가 시스템에 방영된 건지만 알아보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3M이라는 방한장갑은 연관 검색이기도 하겠지만 상위에 있는 조회수 높은 연관 검색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어디다 보시면 되냐면, 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제가 봤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방한장갑을 검색을 하면 여기 3M, 작업용, 안엑스, 자전거 이런 거 있죠. 요게 제가 생각하는 게 파워클릭의 연관 검색어 이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 광고센터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어디였냐면 방금 보셨던 여기 파워클릭 광고 입찰. 접속을 했어요. 네, 접속을 하게 되면 파워클릭이라는 메뉴에 마우스 키 올려보세요. 그러면 서브 메뉴로 끝에 키워드라고 있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파워클릭의 키워드라고 하는 메뉴, 그리고 주간으로 볼게요. 주간의 G마켓에 제가 여기다가 방한장갑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방한장갑에 지금 조회수 나오고 연관 키워드는 여기 잡히는 게 딱 하나뿐이 없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먼저 볼게요. 광고 등록을 할 당시에 연관 키워드가 먼저 나와요. 제가 테스트로 잠깐 먼저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 방한장갑을 한번 검색을 하면 네, 이렇게 추천된 키워드라고 해서 자, 여기서 클릭 수가 좀 많은 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면 클릭 수가 많은 것부터가 보여집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볼게요. 지금 클릭이 되게 반응이 늦는데요. 보면 등산장갑, 보드장갑, 스마트폰 장갑, 스키, 스포츠 잡혀있죠. 여기 보면 아까 3M 장갑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연관 검색어는 아마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연관 검색어를 추천해 주는 것 같고요. 방한장갑,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키워드를 클릭하냐? 아마 클릭할 가능성은 높겠죠. 왜냐면 방한장갑 조회를 하고 연관된 키워드에 만약에 유사하거나 본인이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이 클릭해서 검색할 텐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중에 이거를 로그라고 하는 내 키워드의 유입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도 아니고요. 여기 클릭했다고 이게 광고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을 하고 나서 소비자가 검색 키워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검색 키워드가 되잖아요. 그때 내가 광고가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내 상품을 클릭하면 키워드가 뭐가 잡히냐? 이렇게 잡힐 거 아닙니까? 대신 키워드는 3M 방한장갑을 내가 입찰하고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내가 연관 검색어가 방한장갑인데 두 번째로 유입이 많은 키워드가 3M 방한장갑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3M 방한장갑이 여기에 기준에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검색하고 밑에 있는 연관 검색어를 클릭하는구나 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테스트를 진짜 돌리고 싶다. 그럼 방한장갑 키워드 하나를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M 방한장갑을 잡으세요. 물론 첫 번째 방한장갑을 안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연관성을 클릭하고 여기 두 번째 클릭한다를 보기 위해서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냥 3M 방한장갑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3M 방한장갑만 잡아놓고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3M 방한장갑으로 들어오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였어요? 작업용 방한장갑도 있었죠. 그럼 작업용 방한장갑도 같이 키워드 잡아놓고, 즉 여기 보이는 키워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 10개 키워드를 내가 내 장갑에다가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10개 키워드에 유입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그룹에 클릭이 되거 많다. 그리고 내가 집행했던 방한 장갑만큼 많다. 라고 하면 방한 장갑을 검색한 고객들이 밑에 있는 연관 검색어에 추천을 받아서 유입해서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테스트로 확인할 수는 있겠죠. 네, 우선 박 팀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제 말씀드린 거에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박 팀장님, 올 상품명을 잘 지어야겠군요. 역시나 뭐 거기서 맞게 각각의 상품 속성에 해당 상품을 넣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마켓 옥션의 CPC 광고는 우리가 파워클릭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고객들이 보는 페이지에서는 이 이름을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하는 8개 상품이 모바일 기준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생격에 해당하는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상품군도 있었죠. 그 상품군은 파워클릭이 1등부터 8순위 입찰이 된 고객분들의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판매자님들의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9등부터 16등까지의 다음 순위의 상품들이 전시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파워클릭의 특징은 노출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예요? 무료죠, 무료. 그런데 소비자분들이 우리 쇼핑을 하러 오시는 고객분들이 우리 상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최대 희망 클릭가를 정해놓은, 만약에 제가 1클릭당 최대 희망 클릭가를 1,000원을 세팅하고 입력해놨다, 방한 장갑에. 그러면 만약에 제 상품이 클릭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0원 이하로 제 차감 금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한번 지마켓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방한 장갑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모바일 기준 혹은 PC 기준에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먼저 둘러보세요의 배달 장갑이라고 하는 이 장갑이 있는데, 제가 소비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보니까 이 장갑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클릭해 볼까? 딱 클릭했어요. 그러면 클릭하고 이 소비자는 본인 IP에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되겠죠. 그때 이 배달 장갑이라는 판매자님이 이 2등을 자리로 노출하기 위해서 1클릭당 1,100원으로 입찰 걸어놨어요. 최대 클릭 비용을 1,100원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클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판매자는 최대 1,1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1클릭의 비용을 내게 되는 거예요. 왜 1,100원이 1클릭가의 최대 금액이냐면, 만약에 밑에 있는 카이맨이라는 판매자님이 내가 왜 3등이야? 나 2등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1,100원이었죠. 그럼 이분께서는, 카이맨께서는 1,110원의 입찰가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단위는 10원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위는 요 배달 장갑이라는 판매자님이 1,100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놓은 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세 번째에 있는 카이맨이 본인은 사실은 1클릭가의 희망 클릭가를 500원에 해놓은 거야, 이분이 만약에. 그럼 이 사이의 갭 차이가 이분은 500원이고 클릭당, 이분은 최대 클릭가가 1,100원이었죠. 그럼 클릭했다고 해서 1,100원이 나가냐?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차순위 판매자가 500원이었잖아요. 그럼 500원 희망 클릭 각 플러스 10원 금액만 차감이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금액을 올려놓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1등 판매자가 여기를 하기 위해서 1,200원인가 11,000원을 올려놨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도? 설마 이분이 또 그랬을 리는 없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추가해서
방한 장갑. 제가 상품을 선택을 안 해왔네요. 잠깐만요. 상품 선택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파워클립 광고 등록을 이렇게 누르면요, 일반 등록이라고 있죠. 일반 등록 다음 단계. 아까 제가 테스트 그룹 하나 만들어 놨어요. 테스트 그룹에 상품 검색하기 눌러서 상품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광고할 상품을 우선 정할게요. 옵션도 정할게요. 제 상품 중에서 잠깐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키워드 선택. 여기서 방한 장갑 키워드 잡아봐야죠. 조회 키워드 선택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아예 신규 키워드 추천이 그냥 조회 키워드 나오고 조회 키워드 밑으로 추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걸 딱 나오게 만들고 조회 키워드를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이 방한잡을 검색했는데 방한잡이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뭐야 왜 안 나와, 여기에 이렇게 탭이 바뀌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조회 키워드를 눌러 주셔야 된다. 그리고 조회 키워드를 선택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보이죠? 눌러 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집행할 키워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잡아볼게요. 우선 테스트니까요. 그리고 광고 전략 설정. 자, 광고 전략 설정은 여러분 반드시 이거 지정하세요. 판매자별 예산 설정이라는 건데 이걸 설정 안 하고 하시면 여러분 판매 예치금에 있는 돈이 쑥 빠져나가요. 물론 클릭한 만큼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시즌에 장갑 키워드를 구매하면서 이걸 세팅 안 한다? 내일 아침에 뭐야? 내 100만원 어디 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내 1000만원 어디가,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많이 클릭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못해도 한 몇십만원은 나갈 수 있어요. 장갑 이런 거 있죠. 크리스마스 특수인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광고 키워드로 잡아놓고 내가 예산 내 판매 예치금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안 해놨다 그러면 쑥 빨릴 수 있어요. 쑥. 이번 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든 또는 장갑이든 또는 핫팩이든 이렇게 주 인기 키워드를 입찰하실 때는 내가 그 키워드 집행한 그 그룹에, 광고 그룹에 얼마를 매일매일 얼마 넘지 않게 사용하겠다라고 판매 예산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테스트로 10,000원 정도만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10,000원. 그러면 클릭이 만약에 1클릭에 1,000원이잖아요. 몇 번 클릭되고 저는 광고가 떨어질까요? 네, 맞아요. 10번 정도가 딱 클릭이 되면 광고가 이제 꺼지는 거예요. 왜냐? 클릭당 1,000원이니까 10번 클릭하면 당연히 광고비가 다 소진됐을 거 아니야. 여기 할당되어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10만원 이렇게 놓으면 100번 클릭을 고객들이 100명이 방문했다라고 하면 광고가 자동으로 꺼지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100번 클릭하면 10만원이 차감이 됐을 거니까요. 그쵸? 여기 보면 아이디별로니까요. 마켓 두 개 합쳐서 네, 이 그룹은 20만원이 매일 사용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박 팀장님만 말씀해 주셨네요. 나머지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채팅 말고 지금 화면에 집중하시고 있다라고 볼게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노출 설정이에요. 노출 설정은 설정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간혹 이렇게 보시다가 이 설정 버튼이 이게 안 보이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뭐야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저한테 예전에 오프라인 교육하는데 강사님 여기 이거 설정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숨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웃기죠?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이게 뭐냐면 화면 보기 설정을 100%로 해놔야지 이게 잡히더라고요. 이게 반응형 사이트가 아니에요. 사이트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뭐 제가 뭐 따지진 않겠지만 여기 보면 반응형 사이트는 이게 가려지면서 이 버튼이 일로 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줄어들면 가려져 버려 다 이렇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화면을 좀 축소를 하면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출 설정 누르면 노출 기간은 자, 요번 12월 달까지만 딱 특수만 하겠다. 뭐 크리스마스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롯데택배하고 로젠택배를 쓰는데 제가 오늘 연락을 받은 게 21일 있죠. 21일 잠깐만요. 네, 21일 자 이건 1월이군요. 12월 23일 여기네요. 23일하고 30날 이때 상품 수령을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3일부터. 그리고 25까지 수령을 못하고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은 수령을 안 하니까요. 픽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26, 27, 28, 29까지 하고 30날 픽업을 또 못한대요. 저희만 그런가요? 우리 혹시 박 팀장님네는 어때요? 저희는 롯데택배가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요. 다른 분들도 한번 의견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하시는 분들은 23일날 어차피 물건 판매해도 못 나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고는 뭐 22일까지만 집행하겠다라고 하시면 22일까지 세팅할 수가 있어요. 김구패밀리님 한진 식품. 김구패밀리님은 배송 픽업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며칠날 마감이 돼요? 팀장님은요? 박 팀장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잠깐 그러네요. 여기 달력이 22일날 열리겠네요. 뭐야 이거? 왜 이게 세팅돼 있었지? 다시 한번 볼게요. 21일 날에 24일이네요. 24 그리고 30 이렇게. 이게 22인형으로 돼 있었군요. 21년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24 31일 이때 픽업을 못한다고 저는 받아갖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김구패밀리님 23일날 마감이죠. 맞아요. 김구패밀리님도 23일날 마감이고 그리고 송하늘님은 달력이 그쵸. 송하늘님은 21년 12월 25일이 토요일이다. 맞아요. 토요일 25일 토요일이니까 23일까지만 픽업하고요. 그리고 24일은 픽업이 없다 라는 겁니다. 저희는 송하늘님도 그런가요? 신혜선님 24일 지파는 하나 25일인 배송이 없다. 24일날 지파해요. 픽업한다는 얘기죠. 신혜선님 어디 택배 쓰시나요? 용희님도 아무 말 없다는 거는 그냥 24일날은 픽업한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택배사 시트를 쓰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의견 좀 남겨주십시오. 자, 넘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광고를 23일날까지만 하겠다 그럼 세팅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23일날 세팅도 내가 이렇게 시간대를 세팅도 할 수 있어요. 사용 버튼 눌러서 나는 시간대를 저녁 타임 때는 좀 빼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저녁 타임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시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가 좀 많이 모인 상태에서 처음부터는 이걸 판단하기 좀 어려우세요. 근데 데이터가 좀 모이고 만약에 파워클릭 데이터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마켓들의 각각의 주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주문 데이터를 마켓이 이렇게 심지어 시간별로는 주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오픈셀러 같은 경우 좋은 점은 시간대가 잡히거든요. 주문이 만약에 방문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시간대까지는 잡혀요. 그런데 지금의 CPC 광고들이 시간까지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런 에이스 카운터 같은 이런 외부 툴들을 좀 썼을 때 오픈로그나 에이스 카운터 이런 것들 썼을 때 방문자들이 주로 접속하는 시간대를 한 달치 혹은 1년치를 쭉 뽑을 수 있어요. 물론 해당 상품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뽑으면 가장 많이 방문한 시간대가 있고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방문한 시간대 그게 요일별로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시간대별로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시간대에서 또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방문만 하고 헛클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환율이 높은 시간대가 있어요. 방문이 좀 많이 되는 시간대와 그리고 방문 플러스 전환이 높은 시간대 그 시간대에 광고비를 꽤 많이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전환율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기능은 지금은 세팅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내 상품에 고유한 특성이 있는 전환율 높은 요일과 시간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광고비가 좀 할당돼 있다. 난 요번 달에 광고비 딱 100만 원만 쓸 건데 그 100만 원을 정말 알토랑하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데이터까지 수집해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공략을 하시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이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데이터 없으니까 저장하기 눌러서 전체 광고를 하는 거죠. 네, 댓글 좀 볼까요? 송하늘님, 오늘 네, 농산물은 제외하고 24일날 배송은 되는데 배송은 27일날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쵸. 24일날은 발송은 되는데 말 그대로 23일까지만 수령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24일날 수령 픽업 또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노출 지면 설정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컨텐츠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떤 컨텐츠냐면 세부 지면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라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게 있죠. 왜냐면 이 세부 지면에 보면 되게 다양한 세부 지면이 있어요. 이게 뭐 지마켓 옥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광고를 하시는 스마트 스토어 광고를 많이 하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있죠.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도 이러한 세부 지면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광고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유입도 아직은 전체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먼저 가장 필수 항목이었던 검색 결과만 우선 1순위로 좀 보고요. 유입이 좀 적다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씩 키고 대신 금액을 최대 허용 1일 금액을 정확하게 한 만원 그 밑으로만 좀 세팅해 놓고 조금씩만 한번 간을 보자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질 거 아니에요. 광고비가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후에 데이터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검색 결과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페이지잖아요. 그거 보시고 검색 결과만 집행으로 하자. 왜냐면 이 키워드 연동 매체라는 게 되게 다양한 곳에서 노출되는데 사실은 소비자가 검색한 기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자 보니까 소비자가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전환되는 그 전환율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부 지면에 나머지는 다 해제를 하고 넘어갈게요. 필수 항목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입찰 정보 입력. 자, 여기서 한번 입찰해 볼게요. 1순위를 만약에 방한장갑 1순위로 간다. 지마켓 옥션을 오른쪽에 보면 입찰가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둘 중 하나 택1입니다. 희망 순위 기준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버튼을 누르고 하시면 내가 정확한 순위 기준에서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가 기준은 내가 그냥 금액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한 금액이 몇 순위를 그 다음에 보는 거고요. 저는 첫 번째로 하는 게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희망 순위 기준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그 다음에 계산 버튼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1순위 하는데요. 지난주가 좀 이상했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정상치로 돌아왔네요. 1순위 하는데 1클릭가 1,100원 정도이고요. 제가 만약에 2순위 한다라고 해볼게요. 2순위 확인. 자, 계산 버튼 눌렀습니다. 지금 2순위는 보시다시피 지마켓은 변동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지금 2순위로 했을 때 금액을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2순위 금액이지만 지금 1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금액을 좀 낮춰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1140원인데 제가 30원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계산 누르면 네, 동일하잖아요. 30원도 동일하고 20원 동일하고요. 좀 과감하게 제가 100원으로 가볼게요. 100원도 1순위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900원으로 갈게요. 900원하고 1100원 사이에
벌써 2, 3, 4, 5, 6등이 비슷한 금액이나 동일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00원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1,000원도 지금 보면은 6등 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0원의 동일 금액을 제시한 분들이 2, 3, 4, 5, 6등에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90분까지 갈까요? 네, 보세요. 이렇게. 그럼 지금 딱 답이 나왔네요. 2등하고 3등은 금액이 얼마다? 요 금액인 거예요. 왜 같은 금액인데 순위가 나아지냐? 입찰 시스템이 먼저 눌러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누른 사람이 2등이고요.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3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 1등은 1,100원이고요. 2등은 얼마다? 1,090원입니다. 3등도 1,09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는 지금 최고가 내가 입찰하려면 1,110원 입찰하면 1등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100원 되면 1등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10원 단위로 차순위를 입찰이 되어 있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볼까요? 자, 방한장갑에 아까 보셨던 요 분이 지금 얼마였냐? 1,090원의 입찰가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1,090원. 그리고 이 2등 보이시죠? 이분도 1,090원이에요. 제가 만약에 1,100원 입찰하면 제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1,010원이라고 하면 클릭되면 최대 1,100원이죠. 1,100원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분이 1,090원이잖아요. 플러스 10원 했을 때 1,100원이잖아요. 그럼 동일한 금액이지요. 그러면은 1,100원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분이 900원이다 라고 하면 제가 클릭이 되면 이분이 900원 플러스 10원이 돼서 910원이 차감되는 과금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최대 희망 클릭 비용을 입찰했을 때 그 금액은 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과금 기준은 내 밑에 순위에 있는 분의 최대 희망 클릭가에 플러스 10원이 차감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박 팀장님이 방한장갑으로 너무 많은 판매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상 금액에 따라 올려지겠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방한장갑으로 너무 많은 판매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유는요, 방한장갑으로 원래 방한장갑이 지금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링크도 드렸었는데 전환당 광고비 측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1전환당 광고비 측정. 만약에 방한장갑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클릭가가 제가 1순위가 1,100원이잖아요. 이렇게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방한장갑이 최대 클릭 희망가가 1,100원이니까 제가 1,100원을 입력을 할게요. 그랬을 때 제가 실제로 일주일 광고를 하면 얘로 클릭돼서 들어와서 판매된 숫자의 기준에서 전환율을 보니까 만약에 20%였다. 그러면 그 팔린 금액에는 광고비가 그 고객들이 들어와서 팔린 금액은 기본적으로 광고비가 5,500원이라는 광고비가 소요가 된 거야.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마진이 4,000원이라 할게요. 그러면 광고비 빼고도 나한테는 남는 이익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1,100원의 광고 클릭가를 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전환율 몇 %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볼까요? 네, 전환율이 못해도 30%까지는 들어오거나 아니면 20%였으면 마진 금액이 못해도 6,000원 이상은 되셔야지만 여기서 나한테는 전환당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한장갑의 마진이 60% 마진에 60%가 아니라 6,000원의 마진에 전환율이 20% 이상이 되면 1등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박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모든 판매자가 방한장갑으로 막 나오냐? 아니죠. 이분들이 이 구조가 없으면 방한장갑 1순위에 클릭당 10,000원 하기, 1,000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 상품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장갑을 보면은 금액이 얼마예요? 11,900원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20%만 해도 금액이 얼마냐면 네 3,000원 정도뿐이 마진을 못 가져가요. 그러면 이게 전환단 마진 3,000원이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제가 전환율 20% 하면 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30%까지 올라와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파워클릭의 1순위를 저는 안 가져가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1순위가 아니라 다시 파워클릭 가볼게요. 여기에 순위를 제가 밑으로 한 10등 정도로 내려볼게요. 방한장갑 10등. 그래도 지금 보시면 850원이잖아요. 8등이요. 그럼 볼까요? 다시 이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모든 키워드를 다 잡을 필요 없이 1등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850원에 네, 30% 마진, 40% 전환율에 3,000원 마진이면 네, 3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유지하시면 8등에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전에 제가 해봤어요. 데이터를 봤는데 20%를 넘지를 못해요. 제 전환율이. 방한장갑 전환율이요. 그러다 보니까 8등 순위도 이렇게 나면 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더 낮출 수밖에 없어요. 더 낮춰볼까요? 그래도 얼마만큼 낮춰도 뭐예요? 보시다시피 79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790원 대입해볼까요? 그래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전환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파워클릭의 15등 위에 올라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뭐 했어요? 모바일 플러스 광고로 그냥 하루에 10,000원씩 입찰 넣어서 그 위치에 그냥 효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표 키워드가 뭐 20개든 30개든 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정말 입찰 클릭과 경쟁이 좀 치열한 대표 키워드 있죠. 한 2개, 3개 정도. 그 키워드는 꼭 한 번씩은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전환당 광고비 측정은 지난번에 링크 잡아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한 실무 있으면 혹시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파워클릭 광고를 가르쳐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지금처럼 표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환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정말 마케팅에 신이 와도 전환율이 안 오는데 광고를 너무 잘한다고 해도 그게 광고가 집행돼서 내 효율을 뽑을 수 있느냐? 정말 마케팅을 잘한다는 사람은요, 구조에 대한 이 벽을 허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란 건 뭐냐면, 광고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광고는 단순하게 내 순위에 대해서 내 상품을 그 해당 순위에 노출해주는 역할만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광고를 무조건 하면 나한테는 이익이 될 거야? 나한테 정말 판매로 보답을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저도 착각을 한 게, 무조건 광고를 하면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 광고비보다 솔직히 매출이 더 크겠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모든 판매자분들이 광고를 다 하잖아요. 아까 우리 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 하시는 분들이 방한장갑 키워드 다 쓰겠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요, 광고는 어렵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렇게 오픈해도 되겠죠? LF 패션인가요? LF 패션인가요? LF 쇼핑인가요? 거기 장갑을 1클릭에 과감하게 최대 희망 클릭가 11,000원 이렇게 올려놨던 판매자 보셨죠? 그것처럼 광고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할 수도 있고 대행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유지하고 운영하는 게, 그게 잘하는 우리 판매자고 마케터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한계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1클릭값 800원대 15등 해도 20% 전환율 가지고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다고 제 마진을 높이려면 판가를 올려야 되는데, 판가가 올라가면 전환율이 더 올라가나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예를 들어서 전환율이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20%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20%에서 여기서는 20%라는 거는 키워드 하나, 방한장갑 키워드의 20%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20%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비 기준에서 순위만 낮춘다고 해서 이게 매출이 발생되냐? 발생될 수는 있죠. 대신 순위를 낮추면 클릭하는 클릭 보장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래되는 매출 규모를 키우거나 전환율을 높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전환율을 높인다는 방법은 상품을 당연히 고객들이 2개, 3개, 4개 이상씩 구매해 준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매 결정되는 구매 금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진도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는 광고비 빼더라도 이익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전환율 높인다, 전환율 내비두고 매출에 대한 구매 금액만 높인다는 얘기는 판가를 높인다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전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테스트 해본 건 뭐냐면, 복수구매 상품 증정 이벤트를 만약에 넣었을 때 과연 소비자가 하나 사던 사람이 2개, 3개 이상을 살 거냐,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판매사들 광고들이 많이 해서 광고비도 많이 올라가고 전환율 떨어졌다. 네, 경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광고 대행사가 있어요. 파워클릭은요. 파워클릭은 공식적인 광고 대행사가 있는데, 그 공식 광고 대행사에서 너무 많은 영업을 해서 경쟁자가 많아졌다. 그리고 광고비도 많이 비딩 경쟁이 되니까요, 광고비도 오르고 전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네, 왜냐, 동일한 판매자가 많이 광고를 하면 그만큼 입찰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네, 경수님 말씀이 거의 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광고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전환율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단 경쟁 구조에서 다른 경쟁사가 조금 더 일종의 유니크하거나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이나 특징들을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광고를 했겠죠.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여튼 제가 그래서 복수구매 사은품 증정 어떻게 했냐면요, 이건 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 지마켓 옥션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저는 이 통합관리술을 씁니다. 통합관리 툴로 들어가 볼게요. 왜냐면 저는 마켓을 다 일일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요, 저는 이 통합관리 툴을 써서 뭐 이렇게 배송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능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제가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쓰실 것 같은데, 개인정보상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가려놔야겠네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제가 지마켓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ESN 플러스로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상품 등록 변경의 상품 관리로 가겠습니다. 제 장갑 상품을 수정 버튼을 잠깐 누를게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잠깐만요. 네, 여기 있네요. 수정 버튼 이렇게 들어가서 장갑 상품에 사은품 증정이라고 표시를 먼저 할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먼저 해놓은 건데 이렇게 나와요. 제 장갑에 보시면 여기 사은품이라고 보이시나요? 요거. 첫 번째로는 클릭을 좀 많이 받으려면요, 이렇게 다른 판매자의 리스트에 같이 노출되는 리스트에 사은품이라는 표시를 명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자 들어오셔갖고요, 상품 주문 처리, 주문 옵션 밑에 보면 구매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체크를 하셔갖고 2개 이상 사은품 증정.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밀 터치 장갑을 제가 2개 사신 분한테는 하나씩 넣어드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려고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썼냐면, 보세요. 확대를 좀 해서 2개 이상 구매 시 정밀 장갑 증정을 딱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글자 수가 20바이트 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요. 왜냐면은 뭘 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20바이트로 줄여서 그냥 사은품 증정,
두 개 이상 그냥 사는 건 또 몰라요. 그냥 두 개 이상 그냥 이렇게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은품에 두 개 이상 사면 사은품 증정 이렇게까지 못 쓰더라고요. 구매 시도 못 써요. 구매 시까지도. 아마 그냥 뭘 준다 이 정도만 쓰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고객들 말 안 나오잖아요. 두 개 이상 산 사람들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선은 수정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일반 상품에서 보면 사은품 증정 그 다음에 클릭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은품이 나오고 더보기 누르면 예, 이렇게 사은품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은품을 준다고 하는데 무슨 사은품을 주는지 몇 개 사면 주는지 뭐 이런 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네, 이렇게 넣어놨어요. 사은품 이벤트 상품 옵션 상관없이. 왜냐면 이게 제가 옵션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A 옵션 사고 어떤 분은 B 옵션 사고요. 그 B, A 옵션 산 다음에 두 개 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제 헷갈려서 네, B 옵션만 사야지 저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옵션 상관없이 두 개 이상 사면 정밀 손가락, 이게 정밀 손가락이에요. 제가 그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정밀 손가락 장갑 한 켤레 증정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 넣어놨냐면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끝나고 바로 넣었거든요. 지난 라이브 방송이 날짜를 볼까요? 언제였냐면 목요일날 16일날 여러분들하고 교육 딱 방송을 끝내고 제가 그날 페이지에는 없던 이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사은품 이벤트. 자, 그리고 광고를 집행을 했었죠. 자,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결과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사은품 이벤트를 증가를 넣었고요. 이 디자인은 여러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방금 눈 내리는 거는 포토샵에서 GIF로 만들면 돼요. GIF로. 이건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많으면 한번 디자인 시간 때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눈이 막 펑펑 내리는 디자인 뭐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요. 자, 내려갈게요. 자, 과연 효과 증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파워 클릭 집행을 해야겠죠? 디자인을 바꾸고 그 이전에 먼저 집행을 해놨어야 돼요. 키워드 하나만 선택합니다. 저 그때 오토바이 장갑으로 선택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오토바이 장갑으로 선택을 하고 일주일 후에 적용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리포트를 보는 거였어요. 예전에 보니까 자 12월 9일날 동영상 삽입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바뀌었었죠? 12월 9일 이전에는 전환율이 오토바이 장갑이 8%였고요. 12명 클릭에 8% 전환율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토바이 장갑 이 중간에 뭘 했냐면 이 사이에 동영상을 삽입했다 그랬죠. 그때 13명 클릭의 전환율 23%로 10% 이상이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럼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증가됐는지 볼까요? 자, 사실은 이거 실제로 보여드릴까요? 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파워 클릭을 좀 배웠으니까 리포트를 이렇게 본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광고 센터 이렇게 오시고요. 파워 클릭의 리포트 이렇게 집행한 그룹은요. 스마트폰 터치 장갑의 키워드는 뭐였냐? 오토바이 장갑.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클릭이 많지는 않더라고. 제가 광고를 오토바이 장갑이라는 서브 키워드로 했거든요. 방한 장갑 키워드로 쓰면 난리 나잖아요. 저 광고비 엄청 소진되기 때문에 클릭당 500원 미만인 오토바이 장갑으로 했더니 그렇게 많이 클릭은 없었어요. 팔린 것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회하기 이렇게 눌러볼게요. 언제부터였냐면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오늘 월요일까지네요. 네, 월요일까지만 세팅을 하고 적용하기 누르니까 네 8%예요. 뭐야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오류적인 부분이 좀 발생됐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 당시에 전환율이 높았는데 사은품을 증정을 해서 적용해 보니까 오히려 5%, 8%로 떨어졌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거는 5%였고요. 월요일에 포함되니까 8%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아. 나중에 좀 더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여러분들. 16일 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오늘 발송보내했던 제 장갑 있잖아요. 주문서에 있는 장갑. 그 주문서에 2개씩 주문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광고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광고 상품에만 붙인 게 아니라 일반 상품도 다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은품 증정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는 데이터를 볼 수 없는데? 그래갖고 16일부터 오늘 20날까지 장갑에 2개 이상 산 사람하고 그 이전에 일주일에 2개 이상 산 사람을 비교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해봤냐면, 자, 잠깐만 엑셀 좀 꺼내드릴게요.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 키기 전에 한 정리를 조금 했는데요. 데이터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볼까요? 9일부터 15일까지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정보가 여기 고객들 담겨 있어서 이름을 좀 가릴게요. 자, 됐습니다. 뭐냐면요. 설명을 잠깐 다시 드리면, 제가 9일부터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장갑 판매된 주문 데이터예요. 이거는 지금은 고객 데이터는 좀 제가 지웠으니까 안 보일 겁니다. 이름을 좀 가려놨어요. 전체 상품군 중에서 제가 딱 장갑만 딱 추출한 거고요. 장갑. 이 장갑 추출하고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구매 건수라는 게 잡혀있죠. 구매 건수. 제가 이거를 전체 잡은 다음에 개수가 전체가 몇 개냐면요, 75개 정도 됩니다. 75건 그 개수가, 건은 59건이에요. 많진 않은데 이 59건 중에서 2개 이상 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4건이 잡히고요. 4건이. 그 다음에 동일한 옵션은 잡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옵션으로 주문한 사람은 제가 상품의 구매자의 이름을 소팅을 해서 중복 데이터를 걸러냈어요. Y를 잡은 다음에 데이터에서 중복 데이터 보세요. 여기 수식에서 잡아야 된다. 수식에서 아니다. 홈이다.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이렇게 셀 강조 규칙의 중복값 이렇게 데이터를 잡으니까 여기 핑크색으로 배경 체크되어 있는 분들이 같은 이름인 거예요. 이분들은 다른 옵션인데 장갑을 사신 분들이 맞잖아요. 전 이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제 사은품 드려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보세요. 전체 59건 중에서 1건, 2건, 3건, 4건,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 12, 13, 14, 14건인 거예요. 그럼 비율을 보자면 계산기를 꺼내볼까요? 14건 나누기 59건에서 곱하기 100을 하니까 제 주문건의 23%가 2개 이상을 산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하나만 샀고요. 장갑을요. 그러면 제가 사은품 이벤트를 집행을 했을 때, 사은품 이벤트를 집행을 하고 과연 이게 증가가 됐을까를 보는 거예요. 이게 9일부터 15일이니까 자,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볼게요. 자, 이 데이터는 그 이후에 사은품 증정 이벤트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 또 고객분들이 2개 이상을 샀을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개수는 이렇게 보면은 그 전주보다 화요일 수요일이 빠졌기 때문에 10건이 좀 줍니다. 49건이에요. 이거는 전체가 49건 중에서 2개 이상 산 사람들이 보세요. 1건, 2건, 3, 4, 5, 7건이고요. 7건. 그 다음에 중복 체크, 이름 중복 체크 하니까 1분, 2, 3, 3건이죠. 그건 뭐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7건, 8, 9, 10건이네요. 다시 한번. 자, 49번, 그러니까 10건 중에 나누기 49건 곱하기 100. 과연? 네, 20건.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 나왔습니다.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23%가
2개 이상을 샀었고 증정 이벤트 이후에 20%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구매할 당시에 고객이 사은품 이벤트로 인해서 2개를 사는 그런 니즈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이 데이터를 잠깐만 보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데이터가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실질적으로 전환율에 도움이 되냐를 측정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